자, 어제 이재명이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를 한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이 SNS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두 아들과 성묘를 갔다라는 어제 SNS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건 그동안 이재명이 공개하지 않았던 두 아들의 사진을 자신 SNS에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이걸 내려버렸습니다. 7년 만에 두 아들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이 이 사진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왜 내렸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겠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이지만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대통령 부인이나 아들이나 같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 부인도 있고요,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부인은 공적 존재지만 아들은 남이라면서 선긋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아들과 관련된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이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고자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은 남이다 라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한 거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이라고 말했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재명이 성묘를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당연히 이 사진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잡아낼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뭡니까? 이재명의 전형적인 레파토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그게 이재명의 지난 대선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아들을 남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항상 그래 왔었어요.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모른다, 또는 모르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아들은 남이다 라면서 그 순간만 면해보고자 했던 게 바로 이재명의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이 쌓여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의 그러한 발언들이 단순히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 SNS에 올리고 내리는 글이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는 게 뭡니까? 바로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일례로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왜 받고 있습니까? 자, 가장 유명한 건 이재명이 당장 대장동과 관련돼서 선을 긋기 위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받았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모를 수가 없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물증은 이재명이 2015년 9월 11일 김문기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무려 1,100여만 원을 더 들여가지고 유동규, 김문기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100여만 원을 더 들었냐? 자, 이재명 그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유동규, 김문기 어떤 분들이었어요? 실제 성남 도계공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성남 도계공 직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이란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성남시청 소속이 아니라 성남 도계공 소속이기 때문에 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1,100여만 원을 들어가지고 이 두 분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까지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서명한 문건까지 나왔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교통체계 관광 벤치마킹 방문 계획 일정 변경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서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떤 증거들이 또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라는 것. 더 나아가 김문기 처장과 함께 요트 낚시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김문기와 골프 낚시했지만 기억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 낚시한 장소가 국내입니까? 해외예요. 네, 국내에서도 골프 낚시를 하면 잊지 못할 만한 사안인데 해외까지 나가서 골프 낚시를 했는데 이걸 기억이 안 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어떤 소리까지 하냐면요. 심리학까지 언급을 합니다. 심리학까지.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어서 입력됐다고 그게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제가 심리학 책 많이 보는데 인간은 기억 중 자기한테 해가 되는 요소는 빼고 유리한 기억으로 교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유리하게 서서히 왜곡돼요.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에 언제나 100% 옳은 게 아닙니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 사실이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보호 본능 그런 점을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말에 따르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자신의 기억이 100%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와 관련돼서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냐와 관련돼가지고. 자, 그럼 저는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40대 중반부터 자신의 기억을 100%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40대 중반부터 자신의 기억을 100%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대권을 노리고 있어요? 나라 큰일 납니다. 당장 정치 그만둬야 되고요. 대권 포기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신규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리학 책을 거론하면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요소는 빼고 유리한 기억으로 교체된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이재명 씨, 김문기 처장이랑 해외 나가서 골프 낚시한 건요, 나쁜 기억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기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뭐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어다가 이번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또다시 이재명의 전형적인 레파토리, 그 순간만 넘어가 보자 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자신의 공직선거 재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이재명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록 3개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떤 거 들려드렸죠? 맨 처음 녹취록 12분 16초짜리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녹취록 3분 49초짜리 들려드렸고요. 세 번째 녹취록 12분 46초짜리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인터뷰 도중 11시 반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이재명이 몇 시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답니까? 11시 반.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어떤 내용도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안 됐고 나하고 28분인가 전화가 왔는데 음성 메시지 받고 바로 이제 전화했는데 이재명이 28분이라는 전화가 왔다는 것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시 반도 아니고요. 11시 40분도 아니고요. 28분이라는 일자리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입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첫 전화를 받은 게 김비서관 이 전화번호였잖아요. 여전히 그 번호를 쓰시던데 314에 9900인가. 자, 신규 여러분들, 심지어는 위증교사 공범인 김진성 씨의 과거 전화번호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314에 9900이라고요. 이걸 기억하는 게 대단하죠, 친구 여러분들. 네. 자, 심지어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최초로 PD도 실명을 언급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 당시 KBS 직원이었던 카메라맨 김석환, 오디오맨 보조 양은재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에 따르면 나는 해외 나가서 함께 골프도 치고 요트 낚시도 한 김문기 처장이 절대 기억이 안 난다.
왜냐? 기억이 40대 이후로는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간 연도는 언제입니까? 2015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 녹취록, 즉 검사 사칭과 관련된 사건은 언제입니까? 2003년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2003년 사건과 관련돼서는요, 심지어 시간, 심지어 전화번호, 심지어 KBS 직원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함께 해외 출장도 가고 자신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했었던 김문기 처장은 기억을 못한다?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네? 연도수로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2003년 일은 기억하면서 2015년 일은 기억 못한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KBS 직원들은 기억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해외 출장도 가고 함께 대장동 사업을 했었던 김문기 처장은 기억을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든 또 한 번 면피해보고자 재판 과정에서 얼토당토하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이와 관련돼가지고 자신이 뭔가를 해명할 수도 없고 이와 관련해 빠져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검찰이 물증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 물증들을 검찰이 대거 보여줬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 측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슨 소리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40대 중반 이후로 내 기억을 100% 믿을 수 없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몰려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재판을 받는 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즉,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만 기소된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 협박. 자, 실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국감장에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가지고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얘기를 이재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뭐 했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이 사건으로 지금 이재명이 재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미 결정적인 문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어떤 문건들입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백현동 국토부 압박 탓이라던 이재명 공문엔 성남시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국토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에 보낸 문건이 있습니다. 자, 그 문건 안에 어떤 게 있다라는 겁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귀시에서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자, 뭐라는 겁니까? 국토부는 협박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백현동 사업에 있어서 특히 용도 변경에 있어서 성남시 보고 알아서 해라 라는 문건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건이 이것뿐입니까? 한 개가 더 있어요. 국토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 의무 아니다 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자, 실제 어떤 공문 내용입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용도 변경이 있어서 이재명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지금 국토부가 이재명 성남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이런 빼박진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물증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느냐? 실제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재명의 백현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증인들이 몇 명이나 출석을 했냐? 무려 16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 16명이 모두 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협박 없었다. 모두 다 일치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온 모든 증인들이 16명에 당하는 증인들이 모두 다 국토부 협박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물증을 통해서도 증언을 통해서도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 측이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틀어버리냐? 이들이 이런 식으로 틀어버려요. 자, 이렇게.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측은 대선 후보가 아닌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발언한 것이고 20대 대선과 국정감사는 무관하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의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재명 측 변호사는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무려 대선 무렵에 관련 있는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뿐이라며 국정감사라는 건 그 자체로 형식적이고 검찰은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감을 그렇게 볼 수 있겠냐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어떤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백현동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걸 어떻게? 그걸 선거를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경기도 지사 지위로서 얘기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겁니까? 면피하는 거죠. 면피. 내가 대선을 앞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위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경기도 지사로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검찰이 그럼 이와 관련돼가지고 입증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재명이 국감 당시 경기도지사 지위로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 지위로서 발언을 한 거다라는 것을 검찰이 증거물로 보여준다라면 뭐가 해당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물증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찾았죠. 실제 그리고 이게 지금 재판부에 제출까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증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략하게 두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두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에 보도가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재명, 본선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시원할 것이다 라는 경향신문의 일문일답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보도냐면요. 2021년 9월 14일이에요. 즉 이재명이 국감을 받기 전입니다. 자, 이 보도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 때 야권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냐? 그간 국감에서도 공세를 받았지만 대응하면서 제가 얻은 게 많다.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가 뭘 앞두고 있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국감을 치를 때마다 자기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갈 때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로서 이재명이 국정감사를 받았다라면 지지율 얘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와 관련돼가지고 지지율 얘기를 했다는 걸 뭘 염두에 두는 겁니까? 바로 앞으로 있을 대선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지율을 언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도 이재명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경기도지사로서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게 지금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물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증거물과 관련돼서 검찰이 왜 제출을 했느냐? 이게 비단 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도를 이재명 측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버렸습니다. 실제 지금 이재명의 블로그입니다. 그 블로그 안에 이재명이 아예 올려버렸어요.
자, 언론 속 이재명, 경향신문, 이재명 본선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시원해질 것.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워딩 그대로 이재명 블로그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이재명 측이 국정감사를 맞이함에 있어서 경기도 지사로서 맞이를 한 게 아니라 대권을 앞두고 맞이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찾아서 실제 재판장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재명 측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또 인정을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하나가 더 등장했습니다. 자, 그 증거는요, 기사도 아니에요. 글도 아닙니다. 영상으로 담겼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땡큐인 건 이 영상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MBC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이재명의 국정감사 전에 MBC가 이재명에 대해서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영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선택 2022 끝까지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대선 후보 참석. 자, 신규 여러분들, 지금 MBC가 영상을 하나 공개하면서 이재명에다가 어떤 자리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선 후보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 영상이 공개된 날짜가 언제냐면요.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려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날짜는 언제냐? 2021년 10월 25일이에요.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MBC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쪽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대선 후보라고 명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입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국정감사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 국정감사를 경기도지사로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맞이한다는 말을 이재명이 자신 스스로 직접 해버린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 국감 출석. 당시 야당이죠. 국민의힘 기만 정치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재명이 이때 당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국정감사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정인석의 집권 여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정인석에서 선서하고 앉아서 이런 시시콜콜한 어쩌면 정쟁의 그 복판에 들어서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경기도지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이런 그 야권의 정치 공세 때문에 줄기와 본질은 사라지고 격가지의 격가지를 가지고 소나무 숲에 가서 이 참나무 잎이 발견됐다. 도토리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 숲이 아니고 참나무 숲 아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본질과 줄기를 전체를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국민에 대한 예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북팀의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토건 투기 세력들 투기 도와주려고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고 개발 이익도 감면해주고 택지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분양도 할 수 있게 규정도 만들고 LH가 하고 있던 공공개발 사업 다 강제로 포기시키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토지 투기의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그나마 성남시장이 좀 공공개발에서 해보겠다고 했더니 그걸 끝까지 막아가지고 민간개발 강요했고 민간개발 업자들이 가진 개발 이익을 같이 나눠 먹다가 걸려놓으니까 들키니까
그게 마치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자, 신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제기되는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돼 가지고 국정감사를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나가는 자신의 지위를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죠? 대선 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인석의 집권여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들어보셨습니까? 증인석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석의 집권여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석의 집권 여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 지사로서 국정감사를 대응한 게 아니라 어떤 지위로서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감사를 나갔다라는 걸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영상이 지금 실제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고 실제 이 영상이 검찰의 증거물로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법원도 받아줬고요. 즉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재명 측의 논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이재명 측은 뭐라 그랬습니까? 국감은 국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다고요? 그때 당시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서 나간 게 아니라 경기도 지사 지위로서 나간 것이다. 즉 대권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경기도 지사 지위로 나간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에 따르면 이재명 뭐라는 겁니까? 경기도 지사 지위로 나간 게 아니라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대선에 있어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해명의 장으로서 이재명이 국정감사를 이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를 위한 겁니까? 자신의 선거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겠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들의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단독 보도가 넘쳐 흘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과 관련돼서 단독.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단독. 모두 다 이재명 이름이 언급까지 돼 있습니다. 즉 이재명은 국정감사에 있어서 경기도 지사 지위로서가 아니라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의 자리로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 있어서 자신의 제기되는 백현동, 대장동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자신들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회견문도 직접 작성한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서도 물증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와 관련된 진술도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앞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재판 2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20일 날은요,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이 나오고요. 30일은 날은요, 위증교사 재판 결심 공판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물증과 관련돼서 위증교사 녹취록도 전해드렸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돼서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 증거물은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검찰이 찾았고 그와 관련돼서 재판장에 틀었고 실제 재판부에 제출까지 되었고 재판부가 증거물로 인정한 증거물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증거물이 나왔는데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이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판사라면 절대 이재명을 무죄 내릴 수 없다. 당연히 이재명을 유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물증들, 실제 이런 내용들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보도가 안 되잖아요. 실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이 어떤 물증으로 지금 틀어막혀져 있는지,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에 있어서 어떤 빼박 증거들이 나오는지 언론들이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지금 지지부진해 있는 이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해서 고구마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재판이 질질 끌어지는 와중 속에서도 검찰은 관련된 물증들을 찾았고 그 물증들을 적재적시에 제대로 제출했고 실제 이것이 재판부에 모두 다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차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쳤지만 그 재판이 지연이 될 때마다 다 뭐라는 겁니까? 증인을 통해서도 이재명의 유죄가 한 번 더 강조되고 있고요. 물증을 통해서도 이재명의 유죄가 한 번 더 입증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재판 지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의 유죄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은 오히려 이재명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린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보여드렸던 녹취록, 제가 들려드렸던 영상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물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막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그 이재명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떠한 물증들을 공개를 했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딱 비교가 되시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재명이 빼박으로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푹 쉬시고요. 행복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보내시고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